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MSDS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MSDS라는 것은 이제 산업 현장,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MSDS입니다. 근데 최근에 2021년 1월 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MSDS 관리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MSDS를 제가 발급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MSDS를 등록을 하는 것이고,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된 상단에 있는 등록번호,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재해서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발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MSDS를 등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MSDS라는 것은 사실 그 국제 기준에 의해서 이 MSDS를 발행하는 것이고, 이제 많은 그 화학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는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자가 이와 같은 사항을 국제적인 표준 기준을 갖고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GHS 글로벌 하모나이즈 시스템, 이렇게 통일한 제도가 2010년에 이제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물질에 대해서 2010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 혼합 물질에 대해서 2013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MSDS를 발급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할 적에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증빙 자료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이제 일반례였는데, 2021년서부터는 강화가 돼서 그냥 MSDS가 아니라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된 MSDS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MSDS를,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취급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사고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성 성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발생 원인의 근거를 파악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MSDS라고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21년서부터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MSDS 발급을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선박에 승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MSDS를 요구받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한을 갖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 물건을 발송하려고 그러는데 MSDS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원료 물질이 천연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케미칼 성분은 없다고 이제 해외 수출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물건을 받아서 운송을 해야 되는 포딩 회사에서는 MSDS를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MSDS 발급의 사례는 저희는 이제 지금 한 1000건에 가까운 많은 사례를 발급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미 발급된 사례에 대한 샘플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MSDS 발급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구성 성분을 몰랐을 때 구성 성분을 파악해 드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이제 최근에 그 유동호박이라는 거, 유동호박도 천연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천연물질이라고 해당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루트를 갖고 있는 것이 차별적인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수출을 한다든가 전기 배터리 또는 이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수출함에 있어서 거기 안에 있는 전기 배터리에 대한 MSDS를 요구받았을 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 그 전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신제품을 대기업체에서 수출하는 케이스는 저희한테 MSDS와 관련해서 연락을 주실 일이 없겠죠. 대부분은 중고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MSDS 제출을 요구받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전기 배터리 구성 성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모르는 상태로 연락을 주십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MSDS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송회사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보는 포인트는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M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로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두 번째 유해성, 위험성, 세 번째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네 번째 응급 조치 요령, 다섯 번째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여섯 번째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일곱 번째 취급 및 저장 방법, 여덟 번째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아홉 번째 물리화학적 특징, 열 번째는 안전성 및 반응성, 그 다음에 11번째 독성 정보, 12번째는 환경 영향, 13번째는 폐기시 주의사항, 14번째 운송에 관해 필요한 정보, 15번째 법적 규제 현황, 16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네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 비상 대응이라든가 취급 노출 보호구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딩 회사나 운송회사, 항공회사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14번과 11번과 2번입니다. 운송 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번에 해당되는 이제 독성 정보가 중요하고, 두 번째 유해성,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 정보에는 유엔 고유 번호가 기재되게 되고, 운송 분류 번호, 포장 등급, 해외 오염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MSDS를 발급을 16가지 항목이다 보니까 구성 성분의 가지수에 의해서 페이지가, 저희가 구성 성분 79가지 제품을 MSDS를 발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럴 때 거의 이제 그 성분 숫자만큼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난이도가 높은 MSDS를 발급한 실적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MSDS 발급에 이제 긴박한 상황에 놓여서 의뢰하셨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답을 갖고 있다는 점, 물론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때로는 내가 또 이거를 몰랐구나 해서 매번 이제 배우는 새로운 지식들이 발생이 되긴 하는데, 그 새로운 지식에 누적된 양은 바로 경험의 횟수의 만큼 그만큼 이제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따라서 MSDS 발급을 의뢰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체험했는가를 보고 의뢰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MSDS 발급에 대해서 이민경 행정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